오늘이 몇 회차죠? 3차. 그렇죠. 저희가 총 7회인데 오늘이 딱 중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명단을 한번 작성해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숙제로. 그 다음에 그 명단을 그룹으로 좀 나눠보자고 했죠. 자, 혹시 자기 핸드폰 번호에 있는 사람들 명단을 다 작성하신 분? 네,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몇 명 정도 됐어요? 저 150명. 150명. 선생님은 몇 명 정도 됐어요? 101명. 또요? 이쪽 그룹만 있나요? 이쪽 그룹에서, 예. 선생님은 몇 명 정도? 175명. 175명. 선생님은? 153명. 그 그룹 중에서 이걸 이제 그 명단 중에서 이제 이걸 그룹으로 작성을 하세요. 뭐 친척, 친척이랑 가족이랑 같은 개념이고 친척, 뭐 학교 동창, 예전 직장, 어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 그 그룹에 대해서 A, B, C. 이 사람은 좀 가능해. 그 사람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정말 사업이 안 될 것 같아. A, B, C로 나누세요. 자, A, B, C로 나눈 다음에 홀드를 한다면 A한테 먼저 할까요? B한테 먼저 할까요? C한테 먼저 할까요? C. C한테 먼저 할 겁니다. C한테 먼저 어떻게 해요? 가서 엄청나게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가서 까이고 창피당하고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되나 막 울면서 C한테 가서 우리 사업에 대한 제안들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거절 경험을 하는 겁니다. 거절 경험을 당하면서 우리의 그 사업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거절을 하네. 다른 사람한테 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가 지난번에 갔더니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럼 다음에 가서 내가 뭐부터 말해야지? 라고 하면서 안 친한 사람들한테, 사업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먼저 가서 혹독한 훈련을 하세요. 그러다가 B를 만나면 더 어때요? 훨씬 쉬워지죠. 그리고 A를 만나면 어때요?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춤을 출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말도 하고 저렇게 말도 하고 하면서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자신감, 내가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C그룹에서 연습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연습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르면서. 콜드.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주면서 어디 매장 숍 같은데 문 열고 들어서 안녕하세요, 저 어디서 왔습니다. 라는 콜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전단지를 한 장 줄 때 이 사람이 얼굴 표정을 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를 계속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명함이 3개예요. 명함이 3개. 한 군데서는 제가 영업 컨설팅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에 제가 3번 정도 출근하는 회사에서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지만 A 업체에 대해서 제가 이런 네트워크 쪽이 아니라 다른 어떤 순수한 업체인데 제가 거기서 시장 개척을 해야 됐어요. 저도 2018년 그해 엄청나게 더웠던 여름 있잖아요. 그 여름 넉 달간을 안양, 군포, 의왕 거기를 달달달달 뒤지면서 콜드를 했어요. 매장을 들어가서 어디서 나왔습니다. 전단지를 좀 거기다 두고 가세요. 거기다 두고 가세요. 이런 반응들이 오더라고요. 또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걸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한테 더 친숙하게 말을 할까? 라고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게 뭐였냐면 사탕을 주는 거였어요. 사탕. 그래서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큰 사탕 봉지를 갖다가 10만원어치를 사갖고 그걸 다 섞은 다음에 다시 요만한 사탕 봉지에다 해갖고 한 500원어치 정도. 우리가 애를 주세요 그러면 뭐 이런 걸 줘요. 됐어요. 라고 하지만 그걸 주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 발이 딱 붙어요. 그 전에 전단지만 줄 때는 됐어요. 거기다 가세요 이랬는데 됐어 이거 괜찮아. 뭐 이런 걸 줘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저랑 말을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점점 친해지더니 제 별명이 사탕 아저씨가 됐어요. 지난번에 사탕 주고 가신 분 2달 만에 3달 만에 가면서 저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사탕 주고 가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성공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말이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친숙해지는 저도 지금도 콜드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손이 달달달달달 떨려요. 지금 어디 친구도 아니에요. 기존에 갔던 데예요. 갔던 데도 예전에 한번 저한테 되게 차갑게 했던 기억 때문에 저도 아직도 가슴이 발랑발랑발랑 콩닥콩닥 해요.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들어가는 어치도 있어요. 아, 여기 정말 싫어. 당연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런 감정을 충분히 만나면서 어찌됐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 2년 걸릴 시장 개척을 채 8개월 만에 저희는 완전히 정착을 시켰어요. 다른 데는 그냥 전단지만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면서 2년 걸렸던 걸 저는 사탕을 주고 말을 붙이면서 친숙하게 행동했던 결과가 사탕 아저씨라는 마케팅이 제 별명이 붙으면서 훨씬 더 친숙하게 다가왔다는 거죠.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 지역을 계속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그 속옷 에띠인이라는 고정 속옷 했던 분이신데 그분은 65세세요. 그분은 철저하게 전철역에서 콜드를 하세요. 전단지를 매일매일 전단지를 들고 다니시면서 매일매일 전단지를 하셔서 이 전철에서만 이 신규 개척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월 매출 몇 천을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 단가가 좀 커요.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이 아직도 성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좀 저거 그 모델하우스 이렇게 보면 앞에서 휴지 주는 분들 계시죠? 네. 여러분들 이거 받으면서 어떤 느낌이세요? 이게 될까 싶죠? 이거 난 관심 없는데 이게 과연 사람들이 이걸 갖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서 이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들어요. 들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왜 할까요? 그럼요.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휴지 값으로 100, 200, 300을 써도 고객 한 명만 딱 잡으면 몇 천, 몇 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콜드가. 근데 콜드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못하고 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나갈 수 있으니까 콜드는 개척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기 위해서? 거절당하기 위해서. 거절 경험을 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거절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가서 창피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걸 당하러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명단을 작성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좀 더 많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 성향 검사를 했습니다. 명단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콜드를 통해서 우리가 명단을 넓혀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랑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성향 검사를 하면서 디스크, D-I-S-C, D,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이런 식으로 각자의 성격을 알아봤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교재에 지난주에 여러분 다 사진 찍으셨지만 D형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한다. 그럼 저 사람이 D형이면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 가면 내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상대방 이야기를 해야 돼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칭찬을 좋아하네. 아, 저 사람은 사근사근한 걸 좋아하네. 저 사람은 논리적인 걸 좋아하네. 저 사람은 안정된 걸 좋아하네.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맞는 말들을 할 때 훨씬 더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처음엔 잘 안 보이는데 하다 보면 잘 보여요. 제일 눈에 띄는 스타일이 D형, 주도형이에요. 내가 말이야, 아, 난 이랬어라고 딱 자기 과시에 대한 그 내용이 딱 나오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들한테는 얼른 더 친해지는 거고요. I형 같은 경우에는 스킨십이 되게 좋아요. 특히 여자들끼리 있을 때는 이렇게 가서 막 만져주고 악수하고 막 쓰다듬어주고 막 이러면 더 I형은 되게 좋아할 수 있어요. C형 같은 경우에 스킨십은 거리감을 주죠. 이 사람 왜 이래 나한테? 쓸데없이 나한테 뭐 저거 무슨 딴 생각 있나? 뭐 편안하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유형에 맞는 대응들을 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맨 뒤에 있던 걸 앞으로 당겼어요. 오늘 할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콜드를 해서 만남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한테 받는 거절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할 겁니다. 이 전까지는 쉬웠어요. 왜냐? 여러분 혼자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나 혼자 명단 적고,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고,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뭐 이런 걸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가 있어요? 상대가 있어요. 제목들도 보면 기법, 대처법, 스킬 이래요. 전문 용어로 이제 기술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 내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 기술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과 초대.
세계는 더 건강하고 매주 추가 수입을 원하는 사람으로 가득하다. 당신은 기회를 찾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주의를 가지고 민감해지세요. 사람의 필요를 들으면 당신을 위해 많은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이전까지 여러분들의 관계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그냥 친숙함이라고 했다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기회를 찾고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민감하고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셔야 된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리의 제품이 정말 다른 사람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네.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을 이제 믿고 있으세요? 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소비하면서 또 회사랑 네트워크 회사랑 다른 나 같은 소비자한테 연결하면서 또 싸게 살 수 있고 그 중간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있어. 그렇죠. 이렇게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툭 치면 이렇게 쭉 나와야 돼요. 이런 개념을 믿고 재정적인 위험 부담이 없는 기회가 맞습니까? 네. 그렇죠. 노력하면 누구나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옆에 소개를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개하셔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으면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딱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자신만만 그게 뭐야? 그런 거 있어 따라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설명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당당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누구를 위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전체를 잘 살기 위한 이런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을 때 상대가 나를 신뢰롭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가갔을 때 상대가 안 차린다는 거죠. 자, 초기 접촉의 종류, 초기 미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전화 상담과 실제 초기 상담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거에 대한 목적은 뭐냐? 초대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전화를 하건 상대방을 만나서 초반에 제안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일단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가 되면 거의 사업의 60~70%는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준비물이라는 거죠. 첫 번째,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회사에 대한 정보, 제품에 대한 정보, 사업에 대한 정보. 우리 회사가 정말 어떤 회사고 우리 회사가 어떤 미션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고객이 나는 야 이거 불법 다단한 게 아니야? 얘는 자성력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우리 회사는 어떠한 회사야. 우리 회사 미션은 뭐고 우리가 지금 어떤 가치를 누리고 있어. 그리고 이미 우리 회사는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이런 걸 해왔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성분은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임상실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좋아 물론 한두 명은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이어지지는 않는 거죠. 사업 설명이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STP 하시고요. 보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상할 때만 되면 옆에 스폰서님한테 이거 좀 도와주세요. 자, 처음에 그거는 1, 2개월, 2, 3개월 때 얘기죠. 5, 6개월 지나고 1년이 되면 보상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정보를 갖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습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연습이 끝나야 여러분들 준비물이 갖춰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팅을 할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그냥 만나는 거였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의 그 목적을 갖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셔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저 사람한테 미팅을 하느냐에 대한 여러분들의 포지셔닝이 있을 텐데 자, 처음부터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이런저런 제안을 탁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10코어에 우리가 신뢰 쌓기를 이야기했죠. 처음에 친해져야 돼요. 친해지기 위해서 친해져야 그 다음에 뭔가 일이 되는데 친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여러 가지 친해게 되면 아 역시 이러려고 나 만났구나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C타입, 제일 관계가 먼 고객들을 처음에 연락해서 처음부터 사업 제안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음부터 처음부터 신뢰 쌓기를 되는 거죠. 신뢰 쌓기를 해야 되는 거죠. 친구가 돼서 신뢰를 형성하다 보면 그들이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사업 제안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이게 아니라 멋진 인생으로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겠다라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의 소중한 이들을 안내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지. 내가 이거 팔아갖고 이들한테 내가 몇만 원을 이익을 받고 또 그 다음 이익을 받고 이런 걸로는 긴 사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으로 좋은 직장, 좋은 미래를 우리가 안내하겠다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된 그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들을 마음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의심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럼 그들이 야, 니들 왜 이걸 이해를 못해? 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이해하세요. 아, 그럴 수 있어. 공감해 주시면 돼요. 그들은 이거에 대해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반응에 막 좋았다가 슬펐다가 막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내 길을 제안을 하면서 꾸준히 길을 가는 거죠. 자, 그때 여러분들이 소개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상대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내가 이런 거 저런 거에서 이걸로 끌고 오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멋진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잖아요.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을 때 매력이 있느냐?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친근하면서도 편안하고, 그러면서 뭔가 교육을 통해 항상 발전을 하는, 야, 쟤 보니까 참 멋지게 사네. 야, 쟤는 항상 공부를 하면서 잘 살고 있네. 야, 그러면서도 굉장히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네. 야, 또 그렇게 하려면 너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내가 만들어지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와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말은 쉬워요. 그럼 내가 이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선생님, 그 동창회 나가보신 적 있으시죠? 오랜만에 동창회 뭔지 아세요? 네. 네,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오랜만에 고향을 가서 친구들끼리 모임을 하는 거예요. 모임을 하는데 오랜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정말 우리가 또 10대 친구들 만나면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요? 10대가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명함을 주고 받습니다. 근데 그러다 이런 친구가 있어요. 또 무슨 일 해야 돼? 나 보험해. 나 요번에 지금 정수기 팔고 있어. 나 이런 사업하고 있어. 나한테 명함을 주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옵니다. 야, 잠깐 차 한잔 하자. 그럼 마음이 어때요? 그쵸? 그래, 이게 뭐지? 얘가 나한테 뭐 하려고 그러나? 근데 팔짱 이렇게 끼죠. 그쵸? 그래, 넌 할 테면 해봐. 나는 네 말 안 들을 거야. 이게 팔짱을 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낀 팔짱을 이제 이렇게 동반자처럼 팔짱을 끼게 해야 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딜 만났을 때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어떤 인맥을 확대시키려면 새로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그런 포지셔닝에 온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누가 저 이번에 지금 보험을 좀 새로 하려고 그러는데 누구 좀 괜찮은 사람 어디 없어요? 좀 소개 좀 시켜줄 만한 사람 어디 없어요? 라고 할 때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난 사람이 있어도 약간 벽을 그쵸, 조심스럽죠. 조심스럽죠. 자, 나는 정말 보험에 있어서 또는 자동차 쪽에 있어서 뭔가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이 있다. 실제로 있으세요? 있죠? 그런 사람을 만날 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되게 잘해주죠, 그 사람은. 네, 우리가 이제 이렇다라는 거죠. 야, 나 보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동차 좀 살려고 그러는데 새로운 사람 누구 있어? 라고 할 때 나 아는 사람 있어.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그 사람 어때? 그 사람은 달라. 다른 영업사원이랑 좀 달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왜 그 사람들은 왜 소개를 받는 이런 확대 영업이 되고 분명히 아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되게 조심스럽냐 하는 걸 보면 뭔가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다른 이미지.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자동차예요? 아니면 보험이에요? 보험 쪽이죠. 예. 자,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
여러 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자동차를 삽니다. 자동차를 사서 살려고 누군가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와서 이 자동차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는데 내가 받는 인식이 뭐냐면 이 사람은 나한테 자동차를 팔려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비교를 하죠. 그럼 이 자동차는 얼마예요? 옵션이 뭐예요? 뭐예요? 해서 가격은 얼마가 어떻게 할부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또 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러고 또 다른 사원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한테 우리가 다 받아서 어떻게 해요? 제일 싼 거를 고르죠. 이 사람도 나한테 뭔가를 팔려고 했기 때문에 역시도 이 사람들한테서 최대한의 이윤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뭔가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자동차에 대해서 나한테 이거 팔려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를 통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뭐고 가치가 뭐고 이걸 통해서 내가 향후 미래에 뭘 할 수 있다라는 정확한 것들을 설명해 줄 때 뭔가 나를 도와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비싸건 비싸지 않건 그게 상관없이 그냥 뭔가 이 사람이랑 같이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가격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믿을만해요. 이 사람 좀 달라. 이 사람이랑 한번 해봐. 라고 흔쾌히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죠. 그럼 나도 그때는 그 사람에게 뭔가 이 일을 같이 해보고 싶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컨설턴트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업사원을 볼 때 이 사람 나한테 뭔가 팔려고 그러네? 그래, 오케이. 네가 당신의 일이 그 일이니까. 그럼 나 역시도 그 사람한테서 최대한의 이익을 빼오려고 하지만 뭔가 컨설턴트의 입장이 된다면 같이 뭔가 이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포지셔닝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컨설턴트가 돼야 된다. 컨설턴트. 자, 이럴 수 있습니다. 조금 딴 얘기해서 한번 다시 컨설턴트로 들어갈 텐데 2016년 전 세계적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알파고와 이세돌 간의 대결. 그쵸? 인공지능과 사람이 바둑을 둔다고 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느냐. 게다가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그때까지 세계 1위를 했었고 이때도 세계 9위였어요. 전 세계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 중에 9등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알파고한테 있을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막 뉴스에서도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죠. 이세돌 구단도 제가 다 이길 거예요. 실수하면 한 번 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바둑의 수가 경우의 수가 우주의 별보다 많고 인공지능이 어떻고 막 뉴스에 나왔었죠. 결과는 어땠어요? 졌어요. 4대1. 엄청난 패배를 했었죠. 이 1승이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인간이 이긴 유일한 1승이에요. 이때 알파고의 버전이 알파고리, 이세돌의 2를 따서 알파고리라는 버전이었어요. 근데 이 알파고리는요, 기존의 바둑을 옛날부터 이렇게 그 기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뒀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익혀서 바둑을 익힌 애가 알파고리고요. 요 다음 버전이 알파고 마스터예요. 이 알파고 마스터는 뭐냐? 바둑의 기본 룰만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알파고 마스터 두 대를 둔 다음에 이 둘이 계속 바둑을 두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바둑을 둬서 자기가 학습을 한 거예요. 이 알파고 마스터랑 알파고 리랑 붙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도 안 됐죠. 알파고 리가.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 마스터가 전 세계에 있는 프로 바둑 기사랑 그 인터넷상에서 계속 바둑을 뒀습니다. 그래서 단 1승도 못했어요. 인간이. 커제 구단이 현재 1위거든요. 바둑 랭킹 1위인데 커제 구단이 공식적으로 알파고 마스터랑 둬서 3번을 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다 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커제 구단이 울었어요. 이렇게 인간미 없고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이런 대회 경기는 없었다. 너무 숨막히고 너무 답답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상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1승이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거둔 유일한 1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뉴스에서 이런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정말 그럼 이제 터미네이터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이제 어떤 직업군들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인간의 직업군들을 다 차지할 거다라고 하면서 20년 내에 없어질 가능성 높은 직업, 이런 것들이 막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죠. 없어지는 직업 1위가 운전사예요. 운전수, 트럭 운전수. 지금 실제로 거의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반자율주행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이런 사진이 있어요. 시속 100km로 가는 차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어요. 이렇게. 지 혼자 차선을 따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5년 이내 완전 자율주행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자, 그럼 완전 자율주행이 돼요. 그러면은 자동차 생산 대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확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느냐? 제가 차를 한 대 타고 집에 회사로 출근을 해요. 그러면은 얘를 띵 눌러놓으면 얘가 집으로 가서 저희 와이프가 써요. 저희 애들이 써요. 또는 다른 사람이 써요. 여러분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에 그냥 서 있는 차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지금 회사 주차장에 그냥 서 있는 차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이런 차들이 확 줄어든다는 거죠. 재활용.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 대수가 줄어들면 자동차 공장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또 뭐가 없어질 것 같으세요? 보험이 없어져요. 사고 안 하니까. 사고가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실수를 해야 뭔가 보험료가 있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가니까 사고가 줄어드니까 보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으로 운전을 할 때 문제는 이거예요. 정말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꺾으면 여기도 한 명이 있고 이렇게 꺾으면 여기도 한 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꺾지? 이걸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 사람이 으악 하다가 이걸 그냥 해서 내가 책임을 지면 되는데 이걸 프로그래밍을 해서 뭔가 판단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지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인공지능이 정말 보험업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자동차 업계에 확 줄어들고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변동 추이, 사무 행정, 제조 생산, 건설, 예술 디자인, 법률가가 줄어든대요. 판사가 땅땅땅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죄목이라든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을 쫙 넣으면 인공지능이 쫙 판단해서 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몇 년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늘어날 일거리가 있다는 거죠. 재무관리, 매니지먼트, 건설공학, 그리고 판매 관련직도 들어간다. 자, 미래에 주목받을 직업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 디지털 큐레이터, 생산성 카운셀러, 인식정보 보관사, 문화적 기술 전도사, 트레이너, 컨설턴트 이런 직업군들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직업군들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문화적 기술 전도사를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대체 이런 직업군들을 내가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느냐? 라고 봤을 때 잘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새로운 직업군들이 갖는 공통점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직업들이 많은 정보들을 관리해주고 안내해주는 컨설턴트라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디지털 큐레이터, 카운셀러, 보관, 전도, 트레이너, 컨설턴트 많은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정리해주고 관리해주고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살아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좀 더 사례를 들어본다면 지금 우리는요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은 인터넷 뒤져보면 너무 많이 나와서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왔다는 거죠. 제가 일본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일본 영업을 한 15년간 했기 때문에 일본어를 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한번 제가 이제 오사카 일본 여행을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오사카 가족 여행을 가기로 해서 제가 비행기를 딱 끊었죠. 티켓팅을 한 다음에 그럼 숙소를 어디를 묵지? 라고 검색을 딱 하는 순간 너무 많은 정보가 뜨는 거예요. 뭐 인터넷 무슨 호텔 찾아주는 거, 뭐 해주는 거, 뭐 해주는 거, 뭐 이게 무슨 너무 많다 보니까 세상에 검색 사이트를 검색해주는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여기를 묵었을 때 과연 내가 정말 여기가 진짜 싼가 안 싼가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유여행이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어떤 여행이 유행이에요? 패키지. 그냥 거기서 다 세팅해주고 그냥 우리는 가서 놀다 오는 패키지 여행이 도리어 유행이 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많은 정보들 중에서 이런 디자인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컨설팅을 해서 설계를 해준 사람이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컨설턴트가 뭔가 유명한 직종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컨설턴트가 된다고? 자,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탄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무슨 차를 사지라는 대략적인 그 차종을 선택을 합니다. 현대를 할지, 기아를 할지, 벤츠를 할지, 아우디를 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알아보죠. 어디 괜찮은 대리점 없어? 아니면 어디 괜찮은 딜러 없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딜러예요. 그럼 이 딜러가 어떤 정보를 갖고 나를 세일즈할지, 어떤 정보를 갖고 나를 컨설팅을 해줄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랑 내가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최전방에 있는 딜러 같은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딜러.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건강에 대한,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고객을 컨설팅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제품이 좋고 이거 하면 뭐가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좋아, 이게 아니라 이 제품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가치, 그 다음에 이 가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컨설팅을 해줄 때 이 사람을 믿고, 여러분들을 믿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쫓아올 텐데, 여러분은 그저 예를 들어서 그냥 뭔가 세일즈하는, 판매하는 이런 세일즈맨의 어떤 이런 역할을 한다면 상대도 여러분들을 비교 판단하겠죠. 그럼 이 사람한테 사면 싸일지, 저 사람한테 사면 줄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은 이제 컨설턴트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로 소개할 만한 믿음이 가는 사람이 돼서 컨설턴트의 포지셔닝으로 내가 그 사람을 안내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믿고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시스템으로 안정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길이 보여요. 하지만 이 시스템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 시스템에 올랐기 때문에 혼자 막 헤매야 했던 길들을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사업자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시스템으로 길 안내를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시면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혼자 했던 것보다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그 다음에 일자리로 왔지만 그게 결코 여러분들이 놀고 먹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내 포지션, 이건 컨설턴트입니다. 컨설턴트. 자, 미팅 직업 시 이제 여러분들의 미팅 태도,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날 거란 말이에요.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좀 평온하게 해야 되는데 인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인내심을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은 아직 상대가 원치 않는 정보를 듣는 경우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야,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아니라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그 의심하고 거부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좋은 정보고 이게 좋은 혜택이라고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아직은.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컨설턴트로서 제안하는 건 맞지만 상대는 아직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도망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 라고 수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부터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상대가 거절한다고 해서 마음이 급해서 아니야 이것만 들어봐 저것만 들어봐 하면서 막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처음부터 사업 전개에서 이 사업 전개만 들으면은 너 이것만 들으면 너 분명히 우리 제품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확신을 할 거야. 너 이것까지만 들어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친해지면서 친해지셔야 돼요. 친해지면 나중에 다 나한테 와요. 인간적인 신뢰가 쌓이면 다 나한테 와요. 전 예전에 그 소프트웨어를 할 때 고객들이랑 어느 정도까지 친해졌냐면 고객이 다른 데서 어떤 제품을 알아왔어요. 이걸 사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김 부장님 좀 사다 줘요 그래요. 저 제가 하면 이것도 수수료 더 붙어요. 아니야 알았으니까 김 부장님 좀 알아서 좀 싸게 좀 해갖고 이렇게 좀 나한테 넣어줘 그래요. 전 이제 영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면 더 싸요. 더 싸게 이렇게 늘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다 저를 이용하는 거죠. 대신 문제가 생기면 또 다 저한테 와요. 다 전화가 그럼 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을 만한 사람 컨설턴트가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 다음 소개 이어지는 거죠.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술 먹고 야 우리 이제 하나야 하고 이제 너 나갑니다 막 이거래. 예,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또 상대방이랑 통화 많이 하고. 통화 많이 하게. 그쵸? 자주 만나야 신뢰가 쌓입니다. 근데 자주 만나면서 뭘 해주면 좋을까요? 상대방의 이야기 들어주는. 그쵸? 상대방 이야기 들어주기, 칭찬하기. 칭찬.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자꾸 이제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했을 때 이제 우리가 뭔가 저 사람이 나를 더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 저를 좀 칭찬해 줘 보세요. 선생님, 선생님. 코치님. 네. 너무 이렇게 고민하세요? 너무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목소리도 좋고. 목소리도 좋아요? 네. 아까 목소리 너무 가는 것 같은데. 아니면 목소리 딱 제 스타일. 얼굴은 아니, 내가 네 스타일인데 왜 칭찬이에요? 자, 제가 말씀. 친근함. 잘 친근하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참 칭찬을 하라고는 하는데 칭찬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칭찬이 뭔지 아세요? 말씀하신 대로 되게 예쁘다, 잘생겼어요, 이뻐요. 잘생겼다. 이 옷 되게 이뻐. 오늘 어디서 샀어요? 이 옷 이런 거 옷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재밌는 건 옷이 이쁘대는데 왜 네가 기분이 좋아요? 보기에 즐거워. 아니 근데 옷이 이쁘다고 어디 선생님이 예쁘대? 이쁘다는 게 아니라 옷이 이쁘다니까. 그쵸? 왠지- 말 들어보면 그래요. 옷 되게 이쁘다. 그치? 나 옷 이쁘지? 근데 옷 이쁘다 그러는데 왜 내가 기분이 좋아지냐고요. 나도 예쁘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착각이죠. 내가 예뻐진 것 같다는. 그쵸? 상대방도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야, 너 이 옷 정말 너랑 잘 어울린다. 옷 때문에 네가 화사해 보인다. 야, 너 이 옷 어디서 써? 참 안목이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우리가 칭찬의 기술이 없으니까 뭐 칭찬해요? 옷 칭찬해요. 그래도 옷, 야, 뭐 귀걸이 되게 이쁘다. 귀걸이 이거 이뻐. 뭐 얼마 주고 샀어? 야, 되게 딱 귀걸이 칭찬하는데 왜 네가 기분이 좋아요? 그쵸? 알고 보면. 그렇구나. 맨날 착했구나. 근데 그 선생님도 사실 하고 싶었던 게 그 귀걸이를 고른 선생님의 안목, 귀걸이랑 어울리는 선생님의 분위기, 이걸 칭찬해주고 싶었던 거였는데 우리가 아직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자꾸 엉뚱하게 나가는 거죠. 저는 그 기술을 한번 알아볼 텐데 칭찬에 대한 한번 그 사례를 한번 잘 볼 텐데요. 누군지 아세요? 이윤석이라는 방송이 이제 개그맨이에요 원래. 개그맨인데 이 사람이 어디서 칭찬에 대한 특강을 한 게 있는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서 저한테 누가 칭찬 한번 해주세요. 제가 무슨 칭찬을 좋아할까요? 네, 그것도 좋아요. 완전 칭찬하세요. 아주 좋아요. 예. 칭찬 그런 거 좋아요. 컨디션 좋아 보여요. 좋습니다. 정말. 예, 그런 걸 듣고 싶어요. 왜냐면 정말 1년에 한두 번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딱 방송 들어가잖아요. 보자마자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어디 아프세요? 이래요. 컨디션 좋아요. 이런 것도 좋고. 제일 듣고 싶은 얘기 그거죠. 개그맨인데 재밌어요. 의외로 웃겨요. 그럼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싸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싸움을 방지하는 기술이겠죠. 그래서 싸움을 안 하는 기술. 싸움을 막는 기술. 그것 중에 제일 좋은 건 뭐냐? 칭찬이라고 하거든요. 칭찬. 네. 자,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칭찬이 뭘까요? 뭐예요? 그래요. 맞아요. 여자는 100세 먹은 할머니도 오늘 보세요 하면 핑계를 맞았다니. 그거 같습니다. 이건 뭐 예쁘다고 해서 싫어하는 여자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더 좋아합니다. 단지 그냥 예쁘다도 좋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우리 코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요. 그날 약간 예뻐 보인다 싶을 때는 야, 너 남자친구 생겼냐? 너 예뻐진다. 그러면 단추미까지 막 장난치고요. 얼굴 막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 해주면 좋아요. 뭐 남자답다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고 오빠 운전 잘한다. 그럼 막 지금 저럴 때 아니야. 기도 안 하는데 말투 막 왔다 갔다 막 하고 운전 잘한다 하면 웬만한 남자들은 좋아해요. 자, 그런데 이제 칭찬할 때도 이제 조심할 게 조금 있습니다. 전혀 싹수도 없는데 그냥 칭찬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혹은 단점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장점을 들춰낸다든지 이러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자분이 막 오늘 너무나 코디를 취하고 눈에 막 다크서클 내려오고 얼굴에 막 뾰루지 나고 막 김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예쁜데